방탄소년단도 넘지 못한 벽이 무너졌습니다. 빌보드 핫100 6주 연속 1위. 걸그룹 블랙핑크와는 글로벌 음원 차트에서 경쟁, 이 모든 기록을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이 해냈습니다. 그 중심에 10년간 무대에 서지 못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데뷔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솔직하다, 덩치가 크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25살에 가수의 꿈을 포기했던 그녀가 이제 오스카 후보가 됐습니다. 단 하나의 곡을 위해 57개의 데모를 만들었고 울면서 녹음했던 골드는 전 세계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미국 스포티파이 1위, 애플뮤직 1위. 한국 아이돌 시스템이 거부했던 목소리가 이제 세계를 울립니다. 실패한 연습생에서 빌보드를 정복한 작곡가까지. 10년의 침묵이 어떻게 전 세계적 기적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토론토 K 콘텐츠 연구소가 추적한 천재 작곡가 이재의 놀라운 역전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첸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K 콘텐츠 연구소에서 한류 현상을 분석하는 평론가죠. 2025년 8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빌보드 핫100 차트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6위와 16위에 낯선 이름이 보였거든요. 이제 처음 듣는 아티스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곡들이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이라는 점이었어요.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의 OST였죠. 골든과 유어 아이돌. 두 곡 모두 빌보드 톱 20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즉시 스포티파이를 확인했어요. 미국 차트 1위가 골든이었습니다. 애플뮤직도 마찬가지였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도 블랙핑크의 핑크베놈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었어요. K-팝을 10년 넘게 연구한 제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도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것도 실존하지 않는 가상 아이돌이 빌보드를 점령한 거예요. 이재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재, 본명은 김은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이 더 흥미로웠죠. 레드벨벳 사이코, 에스파 아마겟돈과 드라마, 트와이스와 르세라핌의 곡까지. K-팝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히트곡들을 만든 작곡가였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그녀를 캐대헌 성공의 숨은 주역으로 지목했어요. 루미 역의 보컬을 맡았고 골든과 유어 아이돌을 포함한 다수의 곡을 작곡하고 작사했다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작곡가가 왜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저는 한국 언론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KBS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 영상을 발견했어요. 화면 속 어린 이재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로 배우 신영균 전 의원이었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수가 꿈이라고요. 할아버지는 필요한 건 다 해주는 100점짜리 멋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인 가족의 삶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미국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솔직하면 안 되고 불안감도 숨겨야 한다고요. 너무 남성적이어도 여성스럽지 않아도 안 되고 덩치가 커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완벽주의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고 했죠.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은데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데 말이에요. 이제는 2003년부터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냈지만 K-팝 아이돌의 꿈을 갖고 한국의 외국인 학교를 다니며 데뷔를 준비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연습실을 지켰지만 데뷔는 몇 차례 무산됐습니다. SM 관계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실력은 출중했지만 당시 아이돌 이미지에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독특하고
체구가 평균보다 컸으며 감정 표현이 솔직했다는 거예요. 한국 아이돌 산업이 요구하는 건 완벽함이었습니다. 외모, 몸매, 성격, 심지어 감정까지도 통제되어야 했죠.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데뷔 기회는 사라졌어요. 어느덧 그녀는 25살이 됐습니다. 아이돌이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죠. 그렇게 그녀는 가수의 꿈을 접었습니다. 겁도 많고 멘탈도 강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말했어요. 10년의 침묵. 그 시간 동안 그녀가 느꼈을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25살. 이제는 정말 우울했다고 합니다. 10년을 바친 꿈이 무너진 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조금씩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서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2013년, 이제는 뉴욕대 TC 예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공은 음악산업과 심리학이었어요. 특이한 조합이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노래로부터 치료받기 때문에 음악 치료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다고요.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려 했던 겁니다. 데뷔 실패의 트라우마를 한국 아이돌 시스템이 준 상처를 말이에요. 뉴욕에서의 생활은 한국과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솔직해도 됐으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도 비난받지 않았어요.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그녀에게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작곡가 신사동 호랑이였습니다. 우연히 그 앞에서 혼자 흥얼거린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가수 한이의 솔로곡 헬로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 부르던 멜로디였는데 누군가 그걸 알아봐줬다고요. 처음으로 자신의 음악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이후 작곡가 앤드류 최의 추천으로 SM 송캠프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습생으로는 거부당했던 SM의 작곡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처음 만든 곡이 레드벨벳의 사이코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싸우고 그 감정에 대해 곡을 만들었는데 선정됐어요. 이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우와 신기하다고 생각했대요. 가수로는 실패했지만 작곡가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그녀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10년의 우울이 조금씩 멜로디로 바뀌고 있었죠. 레드벨벳의 사이코는 2019년 12월 발매됐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이제는 이 곡을 만들 때 특별한 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싸운 직후였어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그 감정을 그대로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SM 송캠프에 제출했을 때 그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정을 푸는 용도로 만든 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정됐습니다. 이제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다고 말이죠. 사이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레드벨벳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됐어요. 팬들은 이 곡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곡은 성공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크레딧 끝자락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명 작곡가들의 이름 뒤에 가려진 채로요. 작곡가로서 첫 성공의 기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천재의 고독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곡을 좋아했지만 그녀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상처가 히트곡이 됐지만 그 상처를 만든 사람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이코 이후 에스파의 아마겟돈과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트와이스, 르세라핌, 엔믹스의 곡에도 참여했습니다. K-팝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히트곡들이었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유명 작곡가 이름 뒤에 가려져 상처받기도 했다고요. 성공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실력은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연습생 시절에는 완벽하지 않아서 거부당했고
작곡가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가려졌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말 이제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프로젝트였어요. 작곡가 다니엘 로하스가 그녀를 추천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총괄 프로듀서는 이안 아이젠드라스였어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음악을 만든 테디의 더 블랙 레이블도 함께였죠. 이제는 설렜습니다. K-팝의 정수를 아는 작곡가로서 그리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아티스트로서 최적의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어요. 이제는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상상만으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요. 애니메이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캐릭터들의 모습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곡마다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어떤 곡은 버려지거나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한 곡이었죠. 무려 57개의 데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57개요. 같은 곡을 57번이나 다시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이제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연습생 시절 완벽하지 못해 거부당했던 기억이 그녀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영화 속 걸 그룹 헌트릭스의 음악은 주로 블랙핑크와 에스파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작업했던 그룹들이죠. K-팝의 강렬함과 중독성을 애니메이션에 담아내려 했어요. 보이그룹 유어 아이돌은 더 특별했습니다. 이제는 연습생 시절을 떠올렸어요. SM 사옥 앞에서 팬들이 여자 연습생에게 쓰레기를 던지는 모습, 아이돌 문화에 기괴하고 어두운 면을 목격했던 기억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돌 팬덤은 기독교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 집착이 과하면 정말 무섭다고 했어요. 엑소의 마마나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던 성가 등에서 영감을 받아 유어 아이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7개의 데모. 그것은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데뷔하지 못했던 트라우마, 작곡가로 가려졌던 상처, 그리고 이번만큼은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만든 집착이었어요. 캐데헌의 대표곡 골든을 만들 때 이제는 울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그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노래였어요.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더 이상 숨지 않아. 찬란히 빛나는 나. 이게 내 모습이야. 바로 이제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연습생 시절을 떠올렸어요. 콤플렉스를 가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던 때요. 솔직하면 안 되고, 불안감을 숨겨야 하고, 덩치가 크면 안 되고, 너무 여성스럽지 않아도 안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숨겨야 했어요. 작곡가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 작곡가 이름 뒤에 가려져 상처받았다고 했죠. 히트곡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녀를 몰랐어요. 또다시 자신을 숨겨야 했습니다. 골드는 그런 그녀가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찬란히 빛나겠다는 다짐이었죠. 이제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 루미에게 공감했습니다. 루미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캐릭터였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요. 곡을 만들면서 이제는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루미를 통해 자신도 위로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곡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고음을 많이 요구했어요. 이제는 데모를 녹음하며 고음 파트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이 데모가 자신의 최종 보컬이 될 줄은요. 2023년 제작진은 이제를 루미의 보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콤플렉스였거든요. 연습생 시절부터 목소리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독특하고 강하고 높은 음역대를 소화할 수 있었지만 한국 아이돌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로 세계를 울려야 했습니다. 틱톡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목소리가 퍼질 거라 생각하니 어색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냈습니다. 골든의 가사처럼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울면서 녹음했던 그 노래가 이제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애니메이션 자체도 인기였지만 음악은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골든과 유어 아이돌이 각종 차트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빌보드 핫백에서 골든은 6주 연속 1위, 유어 아이돌은 16위에 올랐습니다. 애니메이션 OST로는 전례 없는 기록이었어요. 실존하지 않는 가상 아이돌의 곡이 빌보드 톱 20에 2곡이나 진입한 겁니다.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1위, 애플 뮤직 차트 1위. 캐데헌의 음악은 미국 대중음악 시장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K-팝의 대표 주자들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라는 점이었어요. 실제 아이돌 그룹들도 넘지 못했던 벽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무너뜨린 거죠. 미국 비평가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포브스는 이제를 캐데헌 성공의 숨은 주역으로 지목했어요. 빌보드는 그녀의 작곡 능력과 보컬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언어의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골든과 유어 아이돌은 한국어와 영어가 완벽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게 두 언어가 조화를 이뤘죠. 이제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어도 영어도 잘하고 한국 문화도 미국 문화도 잘 안다고요. 그래서 가사를 쓸 때 두 언어가 자연스럽게 통했고 양국을 오가며 작업했다고 했어요. 10년의 연습생 경험이 자산이 됐습니다. K-팝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았고 미국에서 자란 경험은 글로벌 감각을 키워줬어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그녀만의 무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틱톡과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줄까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는 이미 그녀의 목소리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골든을 따라 부르고 루미의 춤을 따라 췄어요. 이제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2025년 10월 7일 넷플릭스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골든을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주제가 부문 후보로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토론토 연구소에서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가 오스카 후보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만약 후보에 선정된다면 이제는 한국계 작곡가로 오스카 후보에 오르는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저는 지난 몇 달간 이제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SM 연습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무대에 서지 못한 여성이요. 너무 솔직하고 덩치가 크고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사람이요. 25살에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졌던 그녀가 뉴욕대에서 음악 치료를 공부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연히 만난 신사동 호랑이 덕분에 작곡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남자친구와 싸우고 만든 곡이 레드벨벳의 사이코가 됐어요. 에스파, 트와이스, 르세라핌의 히트곡을 만들었지만 유명 작곡가들의 이름 뒤에 가려져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캐데헌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한 곡을 위해 57개의 데모를 만들었어요. 완벽하지 못해 거부당했던 트라우마가 그녀를 더 완벽주의자로 만든 거죠. 울면서 녹음했던 골든은 자신의 콤플렉스와 상처를 고스란히 담은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콤플렉스였던 그녀는 루미의 보컬로 선정됐을 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제 빌보드 6위를 차지했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1위를 석권했어요. 한국의 완벽주의는 그녀를 거부했지만 미국의 자유로움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10년간 숨겨야 했던 약점이
이제는 그녀만의 강점이 됐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고 두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최고의 무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요. 그래서 골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래미 작곡상을 받아 아시아 인도, 미국 음악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오스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그 파편들이 모여 세계를 감동시키는 음악이 됐다고요. 57번의 거부가 있었기에 한 번의 기적이 가능했던 겁니다. 한국 아이돌 시스템은 그녀를 완벽하지 않다며 거부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그녀의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성을 발견했습니다. 숨겨야 했던 약점이 이제는 가장 빛나는 강점이 됐죠. 이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스카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미도 그 이후도 기대됩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일어선 그녀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 찬란히 빛나는 나, 이게 내 모습이야. 골든의 가사처럼 이제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